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9월 들면서 확실히 바뀌었죠. 8월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MSCI 이머징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9월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는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9월 접어들면서 외국인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도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쭉쭉쭉 나가야 될 텐데, 자,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중국 증시가 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왜 중요한지 그 큰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증시를 보실 때 미국 증시 보고 한국 증시 그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좀 예상치 않게 움직인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조기에 중국 증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8월 증시에서 그리고 종종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릴 때마다 외국인의 수급은 MSCI 이머징 이슈가 중요한 변수다라는 점을 자주 강조드렸습니다. 8월 25일자 증시 토크에서도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018년 이후 MSCI 이머징 이슈 내에서 중국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증시의 비중이 낮아지고 그 결과 MSCI 리밸런싱이 전개가 되는 2월, 5월, 8월, 11월이 되면 굵직굵직한 외국인 매도가 기록이 된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당장에 한 4개월 전이죠. 5월 달에도 9조 원대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고 지난달에도 외국인의 매도가 여기 이제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8월 25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8월 달에 6조 원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의 매도가 기록이 됐죠. 2, 5, 8, 11월 중에 눈에 띄는 매도가 꼭 이렇게 이 중국 증시와 관련된 MSCI 이머징 지수 이슈로 인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이슈가 일단락이 됐죠. 8월 마지막 거래일에 마침표를 꽝 찍고 9월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월 마지막 거래일에 장 마감 이후입니다. 장 마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진 않았어요. 매도세가 찍혔습니다만, 장 마감 직후에 자, 카카오뱅크 블록딜이 있으면서 외국인 매수가 돌아섰고, 그 이후부터 해서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그리고 9월 6일 오늘 장중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도 매수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거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8월만 보더라도, 그리고 올해 전체, 작년 전체를 보더라도 일방적인 개인의 매수세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개인만 외로운 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이 컴백을 하니 시장이 어느덧 320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MSCI 이머징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은 오늘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고, 그 전에도 자주 언급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님들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MSCI 이머징 내의 비중, 국가별 비중을 떠올려 보더라도 중국 증시가 상승해줘야지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 보이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중국 증시가 한국의 외국인 수급의 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상단이 한국 종합주가지수, 하단이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하단이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 자,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된 게 보이시죠?
이러한 현상이 2010년대 이후 심화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초중반, 그리고 뭐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만 201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랑 커플링된 경향이 매우 강해졌어요. 단적으로 올해만 보더라도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조금 마이너스 0.06이지만 어쨌거나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0.32입니다. 즉,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한국 증시의 행보는 중국 증시와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다. 대신에 이제 한 달 한 달 단위로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앞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258, 11월에 예, 외국인 매도가 나올 만한 명분은 형성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움직이게 되죠. 즉 중국 증시에 한국 증시가 커플링 되어 있다. 별로 원치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미국 증시랑 커플링 되면 좀 그래도 지금 위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우리나라 증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유럽 증시 정도만 상승해도 좀 이렇게 배 아프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커플링된 그런 상황,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가깝다 보니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해줘야지 한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여름 7, 8월 달에 중국 증시가 휘청했죠. 뭐 교육산업, 그리고 중국의 플랫폼 산업, 게임 산업, 그리고 요즘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까지 중국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좀 뭔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유명 투자자 같은 경우 그 중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분도 등장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퀘스천 속에서도 불구하고 은근히 상승하더니 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5, 6월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건 맞아요. 상황이 복잡하고 쟤네 저러다가 이거 저거 외국인 투자자들 다 이탈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안 좋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은근슬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중국 증시가 내부적인 상황은 복잡하긴 하지만 중국 증시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힘을 가볍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명분, 반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 명분이 커지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FTSE 지수에서는 선진 지수지만 MSCI 지수에서는 아직 이머징 지수에 있다 보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국 증시의 비중과 견져서 한국 증시가 먼저 튀어 올라가면은 외국인 매도 문매를 맞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올해 같은 경우 어쨌거나 이머징 지수의 대장주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가 재미없게 흘러가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자, 최근처럼 중국 증시가 장중에 양봉을 보이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뭐 전약이든 전강이든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장중에 이렇게 센 모습을 보여주면 뒷부분 전약 후강 내지는 전강 후강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지 외국인의 매수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어쨌거나 9, 10월 달엔 MSCI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올 명분이 있거든요. 9, 10월 달에 한국 증시가 가볍게 튀어 올라갈 명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큰 시각에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상단부가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가운데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리고 하단부가 중국 상해 지수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그 이머징 국가하고 미국 증시하고 보게 되면 한 10년 단위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이 기간에 중국 증시도 승승장구했죠. 그러면서 점점 한국 증시와 요 기간 중에 커플링이 거의 없다가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커플링이 강화됐어요. 그 모습이 이제 2010년대 진한 커플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중국 증시가 2015년에 버블 만들 때 우리나라도 잠깐 반등을 했어요. 요 구간에 미국 증시는 움직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비슷한 흐름, 2018년에도 비슷한 흐름, 무역전쟁 때 비슷한 흐름 나타났다가 2020년 강세장 때 우리나라 치고 올라갔고 2020년 이때는 미국, 중국, 한국 모두가 커플링 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또다시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커플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단위. 10년 단위 주기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가 정기 세미나에서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부분만 떼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이러한 경향이 있고, 만약에 2020년대가 이머징 쪽, 중국 쪽 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우리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그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갈지는 그건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변수긴 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중국 증시가 꿈틀꿈틀하면서 이번에 10년 사이클이 다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증시가 강하다면 한국 증시도 강한 모습, 미국 증시도 뭐 어떻게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는 있겠지만 그 강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한 전제 조건. 중국 증시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그거는 지켜봐야 될 변수로 우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좀, 외국인 수급 얘기하다 중국 얘기 나와서 좀, 이거 뭐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성공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